중국 기업들이 너무 당당하게 결함 제품을 선보여 처음엔 계획된 연출인 줄 알았다. 최근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BOE가 LCD에 이어 OLED 시장까지 한국을 뛰어넘겠다며 자사의 최신 OLED 기술을 야심차게 선보였지만 품질과 완성도 수율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했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역대 최악의 호평을 받으며 전 세계적 굴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LCD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조사들을 밀어내고 세계 최대의 LCD 제조사가 되어버린 이유가 얼마 전부터는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 올린 이 시장에서까지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즐비했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여전히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 813%라는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OLED 시장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더욱 굳건해져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에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전시회인 에사이드 디스플레이 위크 2022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전시회로서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무려 2년간이나 취소됐다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게 되며 더욱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중국 1위 디스플레이 업체 BOE를 포함해 필시효과, CSOT 등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대거 참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한국을 대표해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요 문제를 극복해내지 못해 대형 OLED 제품을 선보이지 못해 왔던 BOE 측이 돌연 대형 OLED와 투LED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사의 신기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측의 부스에는 당당히 55인치 8개의 능동형 콩퀀텀 다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가 전시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기술력을 뛰어넘어야겠다는 중압감이 막중했던 것일까요? BOE가 자신의 메인 부스에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전시했던 55인치 8개의 폴리드 디스플레이에선 전시 제품이라곤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BOE 신제품에선 가로로 길게 상처가 난 듯한 노란색 선재질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결함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절묘하게 나 있었기 때문에 당시 BOE 보스를 구경하던 전 세계 전문가들과 기자, IT 리뷰어들은 순간적으로 이를 결함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전세계 IT 전문가들에게 자사의 최신 기술력과 향후 비전을 공개하는 글로벌 행사에 출품될 작품들이 최소 몇 달에서 최대 몇 년에 걸리기까지 수많은 연구진들의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들만이 출품되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수많은 전 세계 전문가들과 기자 IT 리뷰어들은 순간적으로 이를 결함일 것이라고 결코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이었죠. 다만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이후의 신제품에서 발생한 이 같은 현상을 천결함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심지어 전문가들은 구동신호 및 패널 불량 가능성을 지목했으며 애초에 공정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직 개발 단계에 불과한 매우 초고 수준의 기술 결함이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한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분명 LCD 분야에서의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진전된 것은 맞지만 OLED 분야에선 실험 단계 수준인 기술을 가지고
왜 굳이 전시를 강행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상당한 혹평을 쏟아냈는데요.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네비오의 가이햄 뷰리리 양산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상용화가 어려운 ETS에 출품하진 못하고 웹사이트 사이드에서만 공개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2년 전 BHEMF LED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다며 드디어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기술력을 뛰어넘었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 당시 BOE는 지난해 포켓 디스플레이에 이어 올해 전시하는 8K 디스플레이는 업계 최초라면서 한국의 제품들보다 더 긴 수명, 더 낮은 비용 및 더 넓은 디스플레이 세경력을 갖는다는 이점이 있다고 매우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희망 가득했던 홍보 문구는 무려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결코 불가능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었는데요. BOE 측은 이번 행사에서 그토록 자랑하던 A의 모빌리티 외에도 국제 전시회에서는 처음으로 무려 95인치 대형 8개의 OLED 패널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연하게도 OLED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박부분이 세계 최고의 선명도를 자랑하는 국내 제품들에 비해 40%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토록 BOE가 자신해왔던 자사의 모든 신제품들이 결함과 경쟁력 부족이라는 역대급 혹평들만이 가득했던 굴욕적인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당초 BOE 측이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비해 훨씬 더 낮은 비용을 강조해 나섰지만 현재 중국의 처참한 수율 노선,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평가했는데요. 게다가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의 수준을 직간접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었던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이번 전시회에서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기술력들을 대거 공개함으로써 미래 기술력에 대한 과시 의혹을 엿볼 수 있었다면서도 다만 과도한 의혹에 비해 완성품 개발 이전 단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선결함이나 전결함 등 초보적인 단계의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 시점 중국의 기술력은 공정이 전 단계에 불과해 상용화까지는 아직 한참이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봐야 하며 이와 비교해 당장 상용화가 가능하고 이미 시장을 선점한 우리 기업의 폼팩터 위주 기술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서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의 기술력과는 완성도와 차별성 면에서 또다시 엄청난 격차를 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행사 기간 동안 전시장 입구에 현존 최대 크기인 97인치 OLEDX를 전시하며 이를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8인치 360도 폴더블 OLED라는 말도 안 되는 기술력도 처음 선보였는데요. 기존에는 패널이 단방향으로만 접혀 있었다면 이번에 공개한 360도 폴더블 OLED는 기술 난이도가 극악으로 높은 양방향 코딩 기술력을 실제 구현해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앞뒤 전환이 가능한 꿈의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는 평단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에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의 OLED인 터치와 투명 OLED EM터치는 이번에 무려 55인치 화면에까지 적용이 가능해져 지금보다도 수십 배는 더 많은 상업용 시장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터치 기술력은 OLED 패널에 터치 전극을 내장해 고감도 터치를 구현해내는 기술력으로 지금까지는 대화면 패널에 대한 제한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극복해낸 LG 디스플레이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인해 대화면인 터치 기능 적용이 가능해지며 상업용 시장에서의 LG 디스플레이의 입지가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LG 디스플레이는 전시회 부스를 가정기업 병원 학교 등 실제 공간처럼 꾸미고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해 내칠 사용 영역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술력을 선보여 평단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넘사벽 LG 디스플레이의 현존 최강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역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다양하게 적고 위아래 방향으로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OLED 패널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소문만 무성해왔던 가로로 확장되는 기존 기능에 더해 위로도 화면을 확장시킬 수 있는 6.7인치 스카이더블 제품을 처음 공개해 엄청난 화제가 된 것이었는데요. 또한 게이밍용 폴더블 제품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제품 양쪽에 컨트롤러가 부착되어 있어 사용할 때에는 대화면으로 사용하다가 평상시에는 스마트폰 크기로 휴대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였죠. 결과적으로 한국산 제품들을 그저 카피해내는데 급급했던 중국산 제품들에 비해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이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혁신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며 여전히 양국의 기술력의 격차가 엄청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전문 인력을 몰래 빼내거나 한국산 제품들을 무단으로 카피해내 LCD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던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유독 2위 시장에서만큼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결코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 숨어 있었는데요. 이는 과거 LCD 시장의 점유율을 중국에게 빼앗기며 혹독한 글로벌 업계의 냉혹감을 뼈저리게 느꼈던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의 철저한 반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1을 앞두고 삼성은 돌연 컨펌단 OLED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런 삼성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글로벌 업계 대부분이 극도의 당혹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삼성은 이미 LG 디스플레이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개발해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관련 업계 내부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수많은 루머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삼성은 CES 2022 행사의 버시컨 퀀텀 올리브 디스플레이를 공개했고 심지어 완벽한 퀄리티를 자랑하며 당시 평단의 엄청난 호평을 받기도 했었죠. 재미있는 사실은 삼성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자신들의 미래 산업에 먹거리를 최대한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당시 삼성 디스플레이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이 이런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미래 먹거리에 대한 보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라는 막강한 경쟁사에게 큰 퀀텀 OLED TV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심혈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를 미리 공개했다가 혹시나 중국이 또 다른 카피캣으로 모방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이
커스텀 단올리리 기밀 유지에 대해 얼마나 세심한 신경을 썼는지는 이를 설치할 때부터 알 수 있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상반기 L8 라인으로 불리는 LCD 팔라인 일부를 철거하고 그해 7월부터 대대적인 퀀텀 닷 디스플레이 장비 반입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삼성 디스플레이는 나선 캠퍼스 컨펌과 교체 공사 당시 거의 군사작전에 가까울 정도로 보안에 막대한 신경을 쓰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선보일 콘퀀텀 닷 디스플레이 관련 설비들 중 일부라도 자칫 중국 경쟁사에게 유출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아산 캠퍼스는 촬영과 임원진 출입은 물론 캠퍼스 내부 촬영도 원천 차단시켜버리는 초강수를 두었는데요. 트레일러로 운반하는 장비들을 파란색 가림막으로 모두 꽁꽁 싸매거나 설비 반입 통로인 L8 라인 측면에는 아예 아파트 5층 높이의 나무를 심어 외부 시야를 원천 차단시켰고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철조망은 100m 간격마다 고성능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혹시 모를 기술 유출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철통 보안은 그만큼 퀀텀과 기술력이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상징이라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결과물이기도 했는데요.